자, 그러면 그거 세 가지의 포인트를 맞추고 간략하게 개요들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갈 테니까 그것들 한번 천천히 봐봐. 자, 일단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단원의 이름은 방정식이거든. 오늘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들 한번 싹 정리를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자. 자, 일단 기본적인 첫 번째 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냐 거짓이냐가 결정되는 등식.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1, 2학년 때 방정식이냐 아니냐를 물어봤던 문제들이 보통 뭐에서 판단이 되느냐? 미지수가 있냐 없냐, 그리고 등호가 있냐 없냐를 통해서 방정식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내렸단 말이야. 그리고 얘가 뭐 2차 방정식이냐 3차 방정식이냐 이런 차수가 붙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2차항이 있냐 3차항이 있냐 이런 걸 놓고서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이니 3차 방정식이니 뭐 1차 방정식이니 이런 걸 따졌더라는 거지. 확인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 거야. 차수별로 구분했을 때 1차 방정식 있지? 1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것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가자고. 자, 기본적인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가 0이라는 꼴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a와 b는 뭐야? 상수. 그리고 1차 방정식이 되려면 아저씨 아줌마들 a, b가 상수거든요. 1차 방정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 그거 물어보고 있는데 MG야? 너 MG야? 드더블어네. 아, MG라서 이제 쌩까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겠다. 자,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이렇게 돼야만 기본적인 1차 방정식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거잖아.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 1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내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하나의 해가 나온다는 건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죠. 맞니?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조건을 살짝만 바꾸는 거야. a가 0이 아닐 때 이러한 해가 나온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겠지. 근데 만약에 a가 0이 되는 케이스가 돼버리게 되면 그때는 방정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0 곱하기 x가 b까지 더하니까 0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 우리는 b 값이 만약에 똑같이 0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0 곱하기 x가 0이라는 항등식이 돼버리지.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x는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니까 모든 실수라는 특별한 해를 가진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b가 0이 아니다라면 0 곱하기 x 플러스 b가 0이 되는 거잖아. 근데 b는 0이 아니잖아. 그럼 예를 들면 3은 0이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게 되겠지. 그렇게 돼버리면 성립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없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는 거지. 기본적인 1차 방정식 이 내용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해가 특수한 케이스들을 따로 분류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정도는 근데 굳이 얘기 안 해도 우리 정도 수준이라면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여기 선에서 넘어가자고. 그럼 자, 이제 세 번째. 우리는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딱 넘어오게 되면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또 적어보면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2차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여기가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 a와 b와 c는 상수겠지? 이걸로 끝인가? 뭐가 돼야 돼? 최고 차의 개수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붙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로 갈림길이 들어서기 시작을 해. a, b, c가 상수라 그랬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방정식은 a, b, c 들어가는 숫자가 전부 다 뭐였어? 유리수였어. 2분의 1, 뭐 마이너스 7, 3 이런 유리수들. 근데 이제부터는 이 a, b, c가 상수잖아. 루트를 써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사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형태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뿐이란 말이야. 그리고 앞서 우리 허수 배웠잖아. 이제 허수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돼.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방정식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방정식이 나눠질 거란 얘기야. 첫 번째,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이걸 풀어서 해를 찾고 싶어. 그냥 인수분해 해서 해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였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근해 공식 쓰면 되잖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면 된다는 거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개수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루트 2x의 제곱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의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루트가 포함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루트가 포함돼 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마찬가지로 내 능력껏 인수분해가 된다라면 뭐 하면 돼? 인수분해를 하면 돼.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면 그때 뭐 쓰면 될까?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쓰면 돼. 그러면 자, 이번 문제 근해 공식 한번 써보자. 그럼 근해 공식을 쓰면 x가 어떻게 되겠어요? 2 루트 2 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풀마 루트 b제곱이니까 암산 되지 않아? 3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4ac잖아. 그럼 4 루트 2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풀어내게 되면 루트 2 루트 2 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에 다가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 그렇게 했더니 뭐가 등장해?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가 있는 기가 막힌 형태가 등장을 하지. 여기서부터 우리는 추가적인 정보 하나를 알고 가면 되는 거야.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근호 안에 근호가 들어가 있지. 근호가 두 번 나와 있지. 더블이잖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이중근호. 안 나오네? 아이씨. 이중근호. 이중으로 근호가 돼 있는 이중근호. 그럼 이 이중근호를 어떻게 푸는지만 우리는 알고 가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혹시 기억나? 너 우리 면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하긴 했는데 기억은 안 나? 그럼 해보자. 자, 일단은 이중근호를 증명하기 위해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라고 되어 있는 식이 있을 거거든? 제곱해봐. a, b가 모두 양수야. 음수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 이렇게 되지. 이 상태에서 루트를 이쪽에 씌울 거야. 여기도 뭐 하면 돼? 루트 씌우면 되지. 그러면 여기 제곱하고 루트가 떨어지지. 어차피 안에 거 양수니까 그냥 루트 a 플러스 루트 b로 나와도 되겠지. 그럼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루트 안에 a 플러스 b 들어가 있고 플러스 2루트 ab가 나온다는 얘기지? 근호와는 근호가 들어간 형태는 요걸 전개해서 얻어낸 거잖아. 얘를 이걸로 바꿔도 될까 안 될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형태를 봐. 루트 안에 이중근호가 아닌 쪽에 두 개를 더한 거지. 그리고 완전 제곱식을 가져갔으니까 앞에 2가 무조건 튀어나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중근호 안에는 곱한 숫자가 들어가는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부호를 살짝 바꿔봐.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여 봐. 어디 부호가 바뀌겠어? 이 2 앞에 완전 제곱식 전개는 여기가 바뀌겠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 어디가 바뀌어야 돼? 여기가 바뀌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여기 보이는 요 이중근호를 한번 해석해보자. 요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애가 이렇게 써져 있잖아. 3-2 루트 2. 얘가 이제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여기 루트 하나 더 붙여야지. 이렇게. 그럼 루트 안에 여기 3이라는 숫자가 뭐가 되는 거야? 두 개를 더해서 만들게 되겠지? 앞에 2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찾아내는 얘기지? 더해서 3 되고 곱해서 2 되는 숫자상. 1 곱하기 2. 1 더하기 2. 1, 2.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는 1과 2, 루트 1하고 루트 2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무조건 쓸 때 앞에 무조건 큰 거 써줘. 뒤에 무조건 작은 숫자 써서 계산해줘. 이렇게 써놓고 가운데 빼기지. 여기 그대로 같이 써주면 돼. 확인돼? 네. 왜 이걸 굳이 큰 거 쓰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숫자 봐봐. 3하고 2루트 2 비교하면 3이 더 크지? 루트 안에 양수잖아. 그리고 앞에 부호도 플러스잖아. 양수야 양수. 근데 여기서 작은 수를 먼저 써서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1이라고 써버리면 이 숫자는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음수지. 그럼 돼 안 돼? 좌변은 양수인데 우변은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해라? 큰 거 먼저 써라. 더하기 할 땐 상관이 없으니까. 확인됩니까? 요렇게 쪼개는 거야.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 마이너스 1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그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자 전개하자. 2 루트 2 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지. 괄호 풀었어.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플러스 먼저 따라가 봐. 그러면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지워지고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나오는 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하나 확인했어. 그럼 이제 마이너스 따라갈 거야. 2 루트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까지 똑같지? 여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분배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되지? 약분되지? 마이너스 2 루트 2지? 얼마 돼? 마이너스 1로 나오겠지. 이렇게 두근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야. 근데 요거 사실 니네가 조금만 머리 썼으면 인수분해 할 수 있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1이랑 루트 2로 분해하고 여기 1 분해하잖아? 그럼 풀분이야. 그럼 루트 2 나오고 1 나오니까 가운데 거 만들어지잖아. 그럼 한근이 여기서 나오잖아.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여기서 또 하나 나오잖아.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어때? 가능하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루트가 나오는 식은 이거밖에 방법이 없을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의 방법은 더 있어. 근데 식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매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 최고차항의 개수가 루트가 나오면 잘 못 풀거든?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루트가 아니면 어떻게든 막 꾸역꾸역 하더라. 그래서 얘를 루트가 아니게 바꿔주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모든 항에 루트 2를 곱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2x의 제곱 플러스 루트 2 곱하면 2 플러스 루트 2가 되지? 이렇게 하고 x 놓고 플러스 루트 2는 0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여기가 2하고 1이잖아. 여기 뭐 나와야 될까? 더해서 이거 만들려면 여기 루트 2 나오고 여기 1 나오면 되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크로스로 곱해서 얘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든 꾸역꾸역 또 하더라고.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문제 풀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근해 공식을 이용할 거나 아니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겠지? 편한 대로 하면 돼.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이런 두 번째 형태들까지 등장을 했어. 그럼 마지막 형태는 이제 뭐가 나오겠어? 허근이 나오겠지? 허수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써볼까? 그냥 x제곱 하자. x제곱에 마이너스 2ix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확인됐니?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인수분해 돼? 아무래도 인수분해는 좀 빡셀 것 같은데? 그러면 똑같이 뭐 하면 돼? 근해 공식 쓰면 돼. 그러면 자, 근해 공식 써볼까? x는 1분의 짝수 공식 바로 가도 되잖아. 여기가 2로 나눠지니까. 그러면 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니까 i를 제곱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ac잖아. 그럼 플러스 1 되는 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럼 여기 i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사라지네? 풀만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 i라는 중근 가지는 문제였구만. 확인돼야 안 돼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구분할 필요도 없어. 그냥 2차 방정식 나왔어. 어떻게 풀면 돼? 뭐 또한 형태가 되건 이제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근해 공식 쓸래? 아니면 인수분해 할래? 이걸로 전부 다 풀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결국에 얘도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지. 자, 봐. 똑같아. 여기 어차피 1, 1로 분해하면 되지. 여기 i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그럼 두 개 곱하면 뭐야? 마이너 1이지. 여기 i 때문에 i를 억지로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그럼 크로스로 곱하면 i에 i를 더하니까 2i잖아. 여기 마이너스 2i잖아. 툴에 부호 마이너스로 바꿔줘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x 마이너스 i의 완전 제곱이 0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니까. 확인됩니까? 네.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냥 편하게 접근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믿어도 돼? 확인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 특별한 형태들을 조금 확인해 볼 거거든? 자, 이 근해 공식이라는 거에 조금만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 우리.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는 거에. 그래서 옆으로 옮겨서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 자,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야. 여기서 근해 공식을 써봐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번 불러볼래? 어떻게 쓸 수 있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거를 혹시 짝수 공식으로도 풀 수 있을까? 짝수 공식으로? 짝수 공식이 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 b'이 2분의 b 이렇게 쓸 수만 있으면 짝수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상태로 짝수 공식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돼?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 이제는 요거도 한번 같이 외워줄 때가 되기는 했어. 외워놓고 두 개 있다는 거 기억해놔. 자, 그럼 이때 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집중해봐. 자, 지금부터 잘 봐야 돼. A가 유리수야. 이제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였잖아. 상수니까. 유리수야. B도 유리수야. C도 유리수야. 그러면 분모 뭐야? 분모 무슨 수야? 유리수. 분자의 여기 유리수지. 풀마 루트잖아. 무리수로 나오겠지. 0이 아니다라고 하자고. 무리수로 나오겠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A와 B와 C가 모두 유리수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X는 켤레 무리수로 등장을 하네. 맞냐 아니니? 물론 얘가 0이면 중근으로 나오기는 할 거야. 그리고 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제곱수면 유리수들로 나오기도 할 거야. 그치? 근데 루트가 살아있다라는 전제하에 켤레 무리수로 무조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A는 유리수야. B가 무리수였어. 얘가 무리수가 돼. 그래도 켤레 무리수 아니에요? 풀만 있으니까? 얘가 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응, 켤레 무리수면. 예를 들면 이 근해 공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냥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뭐 이렇게 계산할 때 나온 거야. 켤레 무리수야?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달라지면 켤레 무리수인데 여기만 달라지지 얘는 안 달라지잖아. 켤레 무리수가 아니야. 선생님, 그럼 여기 요거 제곱수가 되면서 루트 4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결국 계산하면 얼마 돼? 2 되는 거잖아. 이러면 켤레 무리수 되는 거야? 유리수 부분의 부호가 달라져 버리게 되지? 켤레 무리수라고 부르지는 않겠지.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A, B, C가 모두 유리수인 상태에서 한 근이 만약에 무리수잖아? 그럼 다른 근은 당연히 무조건 뭘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켤레 무리수로 나올 거란 얘기야. 근데 A, B, C 중에 하나라도 유리수가 아니게 되면 한 근이 무리수라고 해서 다른 근이 무조건 켤레 무리수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A, B, C가 어떤 숫자인지만 내가 알면 한 근의 정체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뭐 복수수인지를 알면 다른 근 하나의 정체 역시 어떨지 대충 추론이 되지? 추론 뭔지 알지? 추정이 되는 거잖아. 예상을 할 수 있잖아. 그걸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A, B, C가 모두 유리수일 때는 켤레 무리수로, 한 근이 무리수면 다른 근은 켤레 무리수로 등장한다는 거 우리 알았지? 그럼 이번엔 이렇게 써볼까? A와 B와 C가 모두 실수야. 모두 실수야. 이번엔 실수로 범위를 확대했어. 그러면 이 범위 안에는 무리수, 루트도 나올 수 있고 유리수도 나올 수 있고 막 나올 수 있지. 내가 만약에 얘가 유리수야. 루트가 아니야. 근데 여기 루트야. 그러면 일단 켤레 무리수는 물 건너 갔네. 근데 여기가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한 게 음수가 나왔어. 그럼 그 순간 이건 무슨 수가 돼? 허수가 되지. 맞아요? 허수가 되지. 그 중에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존재하는 허수. 그러면 풀마 앞에 붙은 풀마가 허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고 있는 거지. 그러면 한 근이 만약에
실수인 상태에서 복소수가 되면 나머지 한 거는 당연히 뭐겠어? 풀마가 붙었으니까 켤레복소수로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x는 무슨 관계? 켤레복소수 관계로 위장할 수가 있겠구나. 확인돼요? 물론 b가 허수가 돼버리게 되면 켤레복소수는 안 되겠지? 근데 지금은 모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얘가 만약에 한근이 켤레복소수로 등장을 하면 다른 한근도 켤레복소수 무조건 나오는 거지. 즉 이걸 다 계산한 게 1 플러스 i라는 한근이 나왔다고 쳐봐. 그럼 다른 한근은 당연히 뭘로 나오겠어? 1 마이너스 i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왜? 모든 개수가 실수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 상태에서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5야. 다른 한근은 당연히 뭐겠어? 1 마이너스 루트 5. 그럼 모든 개수가 다 실수인 상태에서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야. 다른 한근은 뭐겠어?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왜? 실수가 된다고 하면 얘가 무리수가 될까봐 지금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 근데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다른 한근 당연히 뭐겠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가 1일지 얘가 1일지 우리 알아볼라. A, B, C가 모두 실수라고 하면 얘가 1일지 요걸 계산한 게 1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다른 한근이 모두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만 된다? A, B, C가 모두 유리수일 때만. 확인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제부터는 문제를 읽고서 A, B, C라는 이 개수들이 어떠한 숫자 체계 내의 범위에 있는 숫자인지가 대단히 중요해진다는 얘기야. 즉 문제의 사전 조건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계산을 좀 더 쉽게 할래, 어렵고 빡세게 할래가 결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요 사전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앞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된다. 확인돼요? 이게 내가 오늘 너네한테 해줄 첫 번째 얘기야. 근의 조건에 대한 얘기. 확인돼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어디로 가볼 거냐?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108쪽을 볼 거야. 필수 문제 4번이야. 자, 필수 문제 4번에 지금 보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해놓고 a-2에다가 x의 제곱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x 플러스 a의 제곱에 플러스 44가 0이라고 나왔지? 맞아?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한 큰 x가 뭐라고 나왔어? 2라고 나왔어. 근데 다른 근을 구하라고 시킨 거야. 그럼 다른 근은 우리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리고 또 심지어 문제 싹 봤더니 미정계에서 a가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이 창의 개수도 모르고 상수도 결국엔 모르는 숫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 끝까지 쭉 봤더니 a가 무슨 숫자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숫자의 범위가 안 나오지. 그럼 a가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개수가 정확하게 어떤 숫자인지를 모르는데 한 근 안다고 해서 다른 근 짐작하는 게 가능할까? 심지어 얘는 무리수도 아니고 복소수도 아니기 때문에 켤레수를 만들 수도 없잖아.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렇게 뭔가 조건을 맞출 수가 없는 형태가 나오잖아? 그럼 이럴 때는 무조건 한 근을 어떻게 한다? 대입하는 거야. 왜? 방정식에 해는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대입해서 A부터 찾고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럼 자, X에다 A를 대입하자. 어떻게 돼요? 4에다가 A-2를 곱하고 마이너 48을 하고 플러스 A의 제곱을 하고 플러스 44까지 계산을 하면 0 된다는 얘기지? 그럼 쭉 정리하면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A를 하고 마이너스 12를 한 게 0 되는 거죠? 맞아요? 확실해? 네.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 될래? 2가 될래? 맞아요? 둘 중에 하나의 A 값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A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한 근을 찾는 게 목적이었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A를 다시 하나씩 대입해서 방정식을 다시 풀어서 실근을 또 다른 걸 찾아? 빡세잖아. 그러면 근각에서 관계 이용하면 되잖아. 다른 한 건 무려 얼마인지 알아볼라. 베타. 그러면 2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될 거냐? 최고 차액에서 A-2분의 24가 되는 거잖아. 여기다 대입해서 베타 찾아버리면 되잖아. 자, 마이너스 6 들어가 봐. 그럼 뭐 돼? 마이너스 8분의 24니까 마이너스 3이지. A 2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베타가 얼마란 얘기야?
그렇지. 자, 2 대입해봐. 0이잖아.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며. 안 하면 되지. 이거 그냥 베타 다른 한 건 얼마 나왔어?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계산해도 좋지만 굳이라는 거지, 굳이. 이런 방법으로 선회해도 좋아.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요거랑 뭔가 좀 비슷해 보이는 문제가 없을까? 재밌어 보이는 게 없냐? 여기 있다. 요거 한번, 이거 아닌데? 이거 문제를 내가 만들어야 되나? 만들어야지. 쉽게 가자.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여기 들어가서 저 조금만 고민해보자. 는 0이거든. 이따 한 근이 루트 3 플러스 1이야. 네. 확인돼요? 네. 여기 들어갈 숫자 2로 가겠습니다. 다른 한 근? 아니다. 다른 한 근 생각하지 말고 A값 찾자. A가 얼마야 될까? 그럼 만약에 이걸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A를 찾아오고 싶으면 얘를 대입해서 정의하면 되겠지?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A가 유리수라는 전제를 안 깔았어. 만약에 유리수였잖아? 그럼 다른 한 건 우리 알아 몰라? 알아. 뭐면 돼? 그럼 불러봐.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그래, 이거면 돼. 근데 우리는 유리수인지 아닌지 모르지. 그럼 이럴 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 다른 한 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풀어야 돼?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전 대입도 싫은데요? 하면 기가 막힌 수가 하나 있어. 다른 한 건 뭔지 모르니까 베타지. 근각에서 관계로가. 두 개 곱하면 베타에다가 루트 3 플러스 1 곱하지. 이게 2잖아. 그럼 베타가 뭐야? 루트 3 플러스 1분의 2잖아. 유리화 하면은 루트 3 마이너스 1 되지.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다른 한 근 찾았지? 얘 알지? A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입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아니라 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 근각에서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니네 계산이 훨씬 윤택해져. 내가 지금 식을 쉽게 써놔서 그렇지 여기 앞에 루트 붙고 여기도 붙고 막 난리가 나봐. 그럼 그거 어떻게 대입할 거야? 전개하다 보면 골치 아파질 텐데. 그럴 때 근각에서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알겠어요?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대한 얘기와 해가 특수한 경우들까지 얘기를 끝내놨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그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한 얘기는 내가 굳이 할 필요 없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에이씨.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그렇지, 중근을 갖는다. 0보다 작으면 은규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이 실근이 없다. 그렇지, 우리가 중3 때는 실근이 없다라고 배웠지. 근데 이제는 실수가 아닌 근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 허근이 두 개. 서로 다른 두 허근. 왜 실근이 없었어? 우리 근해 공식 쓰면 여기 안에 그 음수가 되니까 그런 숫자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잖아. 근데 이제 음수가 돼도 우리는 쓸 수 있잖아.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예를 들어 3i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만 바꿔서 기억하면 판별식은 끝이야. 알겠어요? 네. 그거는 체크를 좀 해놔. 지금 100% 지금 모른다. 105 쪽 보면 돼요. 105 쪽. 105 쪽에 보면은 3번에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이라고 써져 있지. 거기에 진하게 써져 있는 글씨 105쪽 뭐하고 있는 거야? 3번에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이라고 중간에 진하게 써져 있는 거여서 노란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거 보이지? 거기 바로 윗줄이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허수라고 돼 있지? 거기 옆에다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적어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로 판단을 하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우리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되게 많은 얘기하고 있다, 지금. 이중으로도 얘기했고, 이런 얘기도 했고, 근각에서 근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판별식을 변형하는 것도 얘기를 했고, 판별식을 바꿔서 이제는 0보다 작을 때는 실근이 0개가 아니라 허근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하는 것까지. 확인됐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바 첫 번째는 바로 네 번째, 이겁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풀이하는 거예요. 자,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정말로 심플하고 단순하고 쉽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쉬워요. 순서만 지켜준다면. 그래서 지금부터 풀이하는 순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1단계, 일단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절대값 안에 분명히 식이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절대값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겠지. 여러 개 넣으면 식은 몇 개가 돼? 여러 개가 되겠지.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들을 전부 다 찾으세요. 하나면 하나만 찾으면 되겠지. 식이 2개면 2개, 4개면 4개 찾으면 돼요. 그래서 2단계, 1단계에서 찾은 x값들을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 순으로 나열하십시오. 하나면 그냥 하나만 쓰면 되겠지? 2개를 찾으면 작은 거 앞에 큰 거 뒤에야. 3개면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3단계 무엇을 하느냐? 숫자들을 적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맨 앞, 맨 뒤, 그리고 사이사이에 x를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뭐 할 거냐? 이 2개의 기호를 교대로 반복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을 풀이하는 1단계 스텝이에요. 이걸 해서 일단 식을 정리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자, 3, 4단계가 조금 이해가 안 될 건데 이거를 문제를 보면서 보여줄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거에서 필수 이용 5번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걸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필수 5번의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절대값 안에 식이 x-1이 있고 더하기 절대값 안에 식이 x-2가 있네요. 그리고 이게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 풀으라고 나온 거지? 자, 절대값 몇 개 보여? 2개지? 그럼 0으로 만들 수 있는 식이 2개가 존재하는 거지? 그럼 0 만드는 x값들을 각각씩 해서 찾는 거야. 처음 거 얼마? 1. 두 번째 거 얼마? 그러면 작은 순서대로 써야 되잖아? 그럼 처음에 1 쓰고 2를 쓰겠죠? 그리고 맨 앞에, 맨 뒤에, 사이사이에. 지금은 사이 공간이 하나밖에 없지? 하나만 적으면 돼. 이렇게. 숫자가 3개면 여기도 하나 더 적어야 되겠지? 사이 공간이 여기가 될 거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적었어. 그 다음에 반복해서 쓰라 그랬지? 제일 처음에 부동어가 들어갈 순서가 여기일까? 숫자가 없잖아. 여기부터 하나. 확인? 없는 거 먼저. 등호가 없는 거. 그럼 여기 하나 들어갈 수 있지?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순으로 교대로 적으시는 얘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4단계 끝난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생긴 범위 하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그래서 첫 번째 범위 x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확인돼요? 그 다음 여기 지금 보면은 x가 여기도 범위가 하나 만들어지지. 요 사이에 있을 때. 맞아요? 이게 두 번째 범위 x가 1 이상 2 미만인 범위입니다. 마지막 여기 하나 보이지? 이렇게.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세 번째 범위 x가 2보다 이하다
요렇게 일단 범위를 나눠 놓는 겁니다. 이게 2단계야. 1단계, 2단계. 범위 나누는 거. 이건 말로 쓰기 힘들어서 그냥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돼?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요 범위에 맞춰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겁니다. 자, x가 1보다 작아. 마음에 드는 숫자 뭐 있어? 대입해.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부호 붙여서 빠져나오면 되겠죠? 대입해. 양수야, 음수야? 또 마이너스 부호 붙여서 빠져나오면 되겠죠? 이게 x 플러스 3 이렇게 푸는 거야. 쭉 풀자. 마이너스 2x 이항하니까 3x 되겠지? 플러스 1에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 소거되지? 이건 0이네. 맞아요? 그럼 결국 x가 얼마가 됩니까? 0. 우리는 1보다 작을 때 찾았더니 이런 해가 나왔지? 마지막 비교하는 거야. 이 범위 안에 내가 찾은 x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이거 정답이야. 확인됩니까?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서 정답 나왔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찾아야 돼. 끝까지 다. 그럼 제가 이 범위로 갈 거야. 마음에 드는 숫자 범위 안에 있는 거 뭐 있어? 1.5 2분의 3 대입하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러면 x-1 그냥 나오면 되잖아. 대입하면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 붙여서. 그럼 이게 x 플러스 3. 이제 이거 푸는 거야. 두 번째 거. 그럼 x 없어지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이지? 넘어가자. 마이너스 2 되지? 그럼 결국 x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2지. 그럼 내가 찾은 x가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이거 안 되는 애야. 이렇게 찾는 거야. 확인돼요? 자, 마지막. x가 2보다 커. 이상이야. 마음에 드는 숫자 누구 있어? 3. 양이야, 음이야? 양. 양. 그럼 절대값 두 개 벗기면 되잖아. 한 번에 갈까? 2x 마이너스 3으로. 이게 x 플러스 3 되는 거지? 이항수 정리하면 x가 얼마야? 6.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이 숫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만족하지? 얘도 해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면 정답으로 쓸 수 있는 x가 두 개구나. 누구야? 0하고 6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요게 절대값 기호를 풀어내는 방법이야. 이해됐냐, 안 됐니? 그러면 앞에 있는 첫 번째 문제 x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는 0. 얘도 어떻게 하면 돼? 범위 나눠놓고 똑같이 풀면 되지? 더 쉬운 방법이 있긴 하거든? 일단 범위 나눠서 풀어. 알겠지? 일단 고생 좀 해야 다음번에 더 쉬운 방법이 머릿속에 박힐 거 아니야. 좀 손이 바쁘더라도 귀찮더라도 요거 꼭 연습해. 요거 우리 다음 단원에 가면 고차방정식 나오고 그 다음 단원 가면 부등식 나올 거거든? 계속 쓸 거야. 이 방법. 절대값이 포함되면 무조건 이렇게 풀려고 마음 먹고 지금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작업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요대로 풀어나가는 거야. 절대값 포함되면. 알겠어? 믿어도 돼?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요거까지 얘기하고 오늘 마치자. 몇 시야? 딱 맞네. 자,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 이거 여러분들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요. 110쪽에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요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 그래, 일단 요거부터 정리하자. 가우스 기호가 뭔지부터 확인을 좀 하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우스 X라고 쓰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괄호를 묶어서 쓰거든? 읽을 때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야, 여기 있는 거는 기호고, 내가 지금 밑에다 쓰는 거는 발음 기호야. 가우스 X라고 읽으면 돼. 똑같은 대괄호지만 위에는 기호야. 가우스라는 기호, 밑에는 발음 기호야. 그러면 가우스 X,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X보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크지 않은 수 중에 가장 큰 최대의 정수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은 크지 않다라는 말에서 순간 멘탈이 나가거든? 너지? 안 나갔어? 좋아. 크지 않다. 무슨 뜻이야? 보통 우리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보다 이하인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최대의 정수를 찾는 게 가우스 기호야. 확인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고. 가우스 3.7이야. 얼마일까?
그래, 3이야. 그럼 이번에는 가우스 4야. 얼마일까? 똑같이 4야. 작거나 같은 거 중에 2하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가우스 마이너스 2.5야. 얼마일까? 마이너 3이야. 왜? 마이너스 2는 크잖아. 작은 애들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가우스 기호에서는 이걸로 공식처럼 외워놔도 좋아. 뭐냐면 가우스 x를 계산한 값이 결국에는 n이라고 가정하잖아. n이 나오잖아. 그러면 x라는 녀석의 원래 범위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자, 3.7이 3이었지. 3.1, 가우스 3.1 얼마야? 3, 가우스 3, 3, 가우스 4, 4, 가우스 3.9, 3, 가우스 3.99999999999 3. 그러니까 가우스 x가 3이면 3 이상 4 미만인 애들은 다 가우스가 3이 되는 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놓으면 되는 게 앞으로 가우스 기호에 해석하는 방법이야.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하거든요. 학교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로 나오냐에 따라서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될 거야.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형태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요. 모든 미지수가 가우스인 경우야. 이게 나오잖아? 감사합니다 하고 풀면 돼. 확인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가우스 x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가우스 x를 하고 마이너스 3에 이거 하고 플러스 2를 한 게 0이야.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모든 미지수가 다 가우스교로 감싸져 있지.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되냐? 그냥 이유 없어. 치환해버려. 그게 최고야. 확인되니? 그러면 가우스 x라는 기호 보이지? 뭘로 치환할까? k.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해야 돼? k의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0 되는 거지? k가 될 수 있는 값이 얼마야? 1이랑 2잖아. 그러면 이 k가 결국에는 뭐라고 났었던 거지? 가우스 x지. 가우스 x가 1이 되는 x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1이 되려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1 이상 2 미만. 2가 되려면 x의 범위는 2 이상 3 미만.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근데 지금은 특수한 경우야. 1, 2로 나왔잖아. 범위가 지금 어때? 이거 아니면 얘잖아. 쭉 이어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번 문제 한정 x가 1 이상 3 미만으로 써도 문제는 안 되는 거야. 범위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붙일 수는 없겠지. 근데 지금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내는 게 모든 미지수가 가우스 기호로 나타나 있을 때야. 이렇게 나오면 땡큐라고. 틀려갖고 오면 알지? 응.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확인됐지? 서중 이해 돼? 할 수 있겠어? 보고 오면 얘기해. 자, 그럼 두 번째. 일부 미지수가 가우스로 나올 때.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 그러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따져. 이게 나오면. 이걸 시간 내에 풀려고 내신 겁니까? 라고. 이건 푸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거든. 자,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예 보여줄게.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110쪽에 보잖아요? 필수 유형 6번은 모든 미지수가 다 가우스지. 땡큐 하면서 풀으란 얘기지. 10번은 또 모든 미지수가 다 가우스지. 땡큐 하면서 풀면 되겠지. 11번이야. 11번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어떤 방정식을 풀으라고 시켰어? x의 제곱 플러스 가우스 x를 한 게 마이너스 3까지 하면 0이야? 이걸 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범위를 주셨잖아? 그러면 시간 내에 니네가 풀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해두신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생뚱맞게 얘 방정식만 틱하니 주고서 이거 풀어라 하잖아? 그럼 바로 학교로 쫓아가. 어머니한테 요청드려. 도움. 교육청에 전화할 수 있게. 니네 시간도 못 풀어.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옛날에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 되게 어려운 문항들 있지. 그런 것들이 범위 없이 그냥 이렇게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다 써봐. 다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요것만 기억하고 있잖아? 그럼 문제 접근이 가능해져.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나왔지. 그럼 만약에 내가 x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범위로 쪼개놓잖아? 그러면 가우스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잖아. 즉 가우스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다시 x의 범위가 이어서 0 이상 1 미만이 돼버리게 되면 가우스 x는 얼마가 돼? 0이 될 것이고, 다시 x의 범위는 1 이상 2 미만이 돼버리게 되면 가우스 x는 1이 되겠지. 요거 세 개만 찾으면 돼. 왜? 범위 끝났잖아. 이 범위 넘어가지 않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씩 대입이야. 얘 먼저 대입해봐. 그러면 x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를 한 게 0 되는 거지. x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2 아니면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이 두 개의 숫자 중에 들어가는 애가 있는지 보는 거야.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 정답 아닌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0이라고 해. 그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 0 되는 거지. 그럼 x가 뭐야?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 나오는 거지.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애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해 없는 거야, 여기도. 마지막 1이야.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0 되는 거지. 그럼 x가 뭐야? 루트 2가 될래? 마이너스 루트 2가 될래가 되겠지. 둘 중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 있어, 없어? 있지? 누구? 얘만 정답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 범위가 안 나왔다고 해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대충 우린 예상해야 돼. 마이너스 5부터 출발해 볼까?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까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한 5, 6 정도까지? 만약에 안 나와? 범위 확장해야지.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그래서 다 써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범위를 주면 어때? 짧게 치고 끝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짧게 나눠서 가는 게 가우스 기호가 일부만 들어가 있을 때야. 어떻게 하는지 할 수 있겠어? 지금처럼 줘주면 되겠어?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걸음을 더 가는 거야. 똑같은 범위를 줄 거거든? 이 새끼를 EX로 바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말 좀. 야, X가 나왔을 때는 X의 범위를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1과 0 사이로 쪼갰었지? 뭐 지금. 근데 여기가 2X가 돼버렸잖아. 맞아요? 그러면 X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가 가우스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 1이 되는 거지. 맞아? 말 좀. 뭔 말인지 모르겠지? 이렇게 안 나와. 그러면 여기가 2x로 바뀌었지? 무서워하지 마. 그래. 처음에 우리가 x 범위 나눴던 대로 나눠. 확인됐니? 그럼 얘를 뭐 하면 돼? 2x로 바꿔주는 작업 한 번만 더 하면 돼. 2x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지. 이렇게 돼버리면 범위가 어때? 이걸 가우스에 집어넣는다고 치면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지. 그럼 범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가 마이너스 1까지 되는 범위를 찾아버리는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바뀌면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1로 바뀌면서 여기 범위도 마이너스 2분의 1로 범위가 세분화돼 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다시 다음번 범위가 x가 어디서부터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가 되는 걸 알겠지? x일 때는 한 칸씩 차이가 날 때마다 가우스 값이 달라졌는데 여기서 반으로 줄여버렸잖아. 다음 번도 똑같이 반으로 줄인 상태로 가는 거지. 그럼 이 상태가 돼버리면 2x의 범위가 언제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배 했잖아. 0까지. 확인돼요? 네. 그럼 저 다시 x의 범위가 0 이상 2분의 1 미만이 되면 되겠지? 그러면 이때 2x의 범위는
0 이상 1 미만으로. 다시 x의 범위가 2분의 1 이상 1 미만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다시 2x의 범위가 어떻게? 1 이상 2 미만으로. 다시 x의 범위가 1 이상 2분의 3 미만. 그러면 2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2 이상 3 미만. 그리고 다시 x의 범위가 2분의 3 이상 2 미만이 되겠지? 그러면 가우스 x, 2x의 범위는 3 이상 4 미만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 상태로 가우스 x 값을 하나씩 찾는 거지. 아, 가우스 2x 값을. 그럼 이 범위 일단은 가우스 2x 얼마야? 마이너 2. 얘는 마이너 1, 0, 1, 2, 3으로 나오니까 이거 대입해서 다시 산수하면 되는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이 일단 우리가 원래 찾던 대로 찾아놓고 범위 만들었더니 문제가 생겼잖아. 줄이면 되는 거잖아. 확인돼? 그럼 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내가 여기를 3분의 1x로 넣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일단 무조건 x의 범위부터 잘라내라. 어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잖아. 지금 마이너스 1부터 출발했으니까. 이걸 뭐 해라? 3분의 1x로 바꿔라. 그러면 3분의 1x로 바꾸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어디까지야? 0까지겠지.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0까지면 특별한 문제 없어 보이는데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나올 거니까. 그럼 된 거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0 이상 1 미만이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3분의 1 x의 범위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돼? 0 이상 3분의 1 미만. 여기서 문제가 조금 생기긴 하겠다.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 뭐가 문제지? 감이 잘 안 오는데 하잖아? 냅둬 그냥. 다음번 x의 범위 또 찾아. 1 이상 2 미만이잖아. 맞죠? 그럼 이때 3분의 1 x의 범위는 어떻게 만들어져? 3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이 돼버리게 되겠지? 그럼 생각해봐. 이때도 가우스 값이 얼마야? 0이지. 이때도 0이잖아. 똑같지? 그럼 그때 이제 범위 합치면 돼.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니까 여기를 이렇게 바꿔놓고 하나 줄이면 되잖아. 여기를 3분의 2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돼야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막판에 계산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해. x가 됐건 3분의 1x가 됐건. x가 되면 그냥 한 번에 끝내면 되고 숫자가 뭐 2x, 3분의 x로 바뀌면 한 번 더 계산해보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이건 쉽지 않아. 이거는 쉽지 않아. 어려워. 얘는 쉬워. 그지?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익혀놔. 그리고 얘는 하다 보면 늘어. 문제 풀다 보면 늘어. 해보고 계속 부딪혀보고 고민해보다 보면. 또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 여기까지 확인돼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것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금요일 전까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2차 방정식 못 푼 사람 없잖아. 개수가 등장했을 때 실근이냐 뭐 허근이냐 켤레근이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거는 문제 풀다 보면 경험으로 익혀져. 굳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간 될 때 한두 번씩 보는 정도로 넘겨봐. 실제로 중요한 건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 푸는 거 있지? 그거 퍼펙트하게 익혀야 돼. 이번 금요일 전까지. 이틀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아시겠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요거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절대값 포함된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거든. 일부러 그래프도 안 그리고 그냥 수식으로 단순하게 푸는 걸로만 얘기를 했어. 풀면 되잖아. 그래프 그리면 훨씬 더 쉬워. 근데 복잡해져. 그림 못 그리는 사람도 여기 많잖아. 그지? 그치, 소정아? 그래서 풀기만 했으니까 그냥 풀어봐.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2차 방정식 활용 필수적인 7번에 나와 있거든? 그냥 해. 활용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우리는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뭐 어떻게 이해가 되냐? 뭐 추가 질문 없어요? 오늘 얘기한 거에서? 훈장 네. 없어요. 괜찮아? 네. 다 이해됐어? 네.
소정이 어때? 어디가 버거워? 어? 어? 조금 헷갈려? 그럼 저거까지 가지 마, 소정아. 저거 빼고 나머지 다 맞추면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거 먼저 연습해. 다른 거 확실하게 되면 저거 볼 시간이 나와. 소정이 처음 보니까 그렇다 쳐도 니는 아니다. 공부해와라. 동욱이 할 수 있지? 수희 당연히 할 거고. 그지? 동욱이 할 수 있지? 은규, 헷갈려? 안 헷갈려? 그럼 해봐. 안 헷갈리면 해봐. 수정이도 집에서 영상 다시 돌려보면서 최대한 해봐. 아,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제가 뭐라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잖아? 여기까지만 해. 2로 바꾸고 3분의 1로 바꾸고 하는 거 있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요렇게. 요렇게까지는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해봐. 확인됐습니까? 야, 그럼 더 할 말 없어? 이대로 끝내야 된다고? 아쉬운데? 빨리. 이대로 끝내기 아쉽잖아. 절대값 뭐 하는 거 있잖아. 범위 쪽에 있는 거 3개만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절대값이 3개 이상 있으면 빠르게 쪼갤 수 있어요? 아, 절대값이 이렇게 3개가 나왔어?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 0 만드는 애가 A고 얘 0 만드는 애가 B고 C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셋 다 크기 수는 그냥 A, B, C야. 그러면 A, B, C 써놓고 X 사이사이 양 끝에 사이사이에 끼워두면 되겠지. 부등호 등호 없는 애, 있는 애, 없는 애, 있는 애, 없는 애, 있는 애잖아. 그럼 범위도 여기서 처음 하나 나오겠지. X가 A보다 작을 때. 그럼 중간에는 2개씩 묶는 거야. X가 A 이상 B 미만. 그럼 이쪽은 X가 B 이상 C 미만. 마지막은 X가 C 이상. 이런 식으로. 개수가 달라지면 쪼개는 개수도 달라지겠지? 그럼 만약에 절대값이 하나 나오면 여기 만족하는 애가 A라고 생각하면 숫자 하나 써놓겠지? 양 끝에 XX 적겠지? 등호 없는 애, 있는 애. 그럼 범위 이렇게 하나 나오잖아. X가 A보다 작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 나오겠지? X가 A보다 이상일 때. 이렇게 해서 방정식 풀어버리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늘어날 수 있어. 절대값이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질 거야. 무조건 3개가 아니야. 확인. 또 다른 거. 아쉽다고 이대로는. 원래 나를 생각한다며. 열렬히 생각한다며. 아니, 네. 그렇긴 하지만 오늘은 안 돼서. 또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이제 네. 오늘은 아니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너의 마음은 그 정도였다. 오케이. 자, 질문 없어요? 좋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자. 야, 오늘 숫자 어디까지라고? 어디까지? 심장 빨리 끌 거야. 127? 너 127. 어디까지? 112. 112.